뭐 한 2대0 승리? 이번에 더 파격적으로 레바논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팀들의 특성상 강하고 냉철하게 스포츠 이슈를 분석해주는 뉴스서울의 강냉입니다. 오는 14일 오후 10시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레바논 대 대한민국의 경기가 열립니다. 해당 경기와 관련해 스포츠서울 축구 담당 도영인 기자의 분석이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레바논은 어떤 팀인가요? 레바논은 지금 피파 랭킹 91위고요. 한국은 39위니까 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좀 앞선다고 볼 수 있고요. 대부분의 선수들이 레바논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긴 한데 뭐 일본이나 카타르, 스웨덴, 독일 같은 데서 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. 지금 레바논은 2차 예선 H조에서 2승 1패로 조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한 번 진 게 북한 원정에서 진 경기고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로 지금 조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승점 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레바논 원정이 2차 예선 H조 이 선두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 그러면 레바논의 강점은 뭔가요? 이 중동 팀들의 특성상 좀 복병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 뭐 환경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원정을 들어가는 팀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. 안 그래도 좀 레바논 같은 경우 최근에 안방에서 좀 결과들이 다 A매치 결과들이 좋은데 이 최근 4년 동안 홈에서 열린 10차례 A매치에서 6승 3무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요. 2차에서 홈 경기에서도 스리랑카와 투르크메니스탄을 홈으로 불러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. 이번에 이제 한국을 세 번째로 부르게 됩니다. 이 재밌는 게 레바논이 안방에서 가장 최근에 진 경기가 한국전이에요. 2015년 9월에 열린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0대3으로 졌습니다. 레바논 원정 경기를 가는데 현지에서 훈련 없이 바로 경기에 돌입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. 이 파울로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2차 예선 시작할 무렵에 원정을 최대한 이제 원정지에 늦게 들어가겠다 그런 구상을 밝혔는데요. 2차 예선 상대국들이 이 한국에서 직항 항공편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오랜 시간 비행기를 좀 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축구 인프라가 좀 좋지 않은 나라와 경기를 하게 돼서 그런 쪽에서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 더 파격적으로 레바논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공식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. 마지막 날. 이 대신 이 중간 베이스 캠프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경기 전날 최종 훈련하고 레바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이유 중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원정 경기가 있다 보면 선발대가 먼저 뭐 경기 이르면 한 2, 3주 전에 먼저 가서 숙소도 체크하고 그라운드 상황도 보고 그리고 이제 동선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레바논 현지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를 했고 또 벤투 감독도 그렇다면은 뭐 훈련을 다 아부다비에서 마치고 들어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 아래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대표팀 명단 발표 이후에 박지성, 홍철이 그 부상으로 낙마해가지고 네. 대체 선수들이 들어왔잖아요. 그렇죠. 전력에 영향이 있을까요? 이 낙마 선수들 둘 다 수비 라인인데요. 일단 수비 라인을 교체했다는 건 좀 뭐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. 그리고 일단 중앙 수비수 박지수 선수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정승현 선수가 대타로 일단 발탁이 됐고요. 홍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FA컵 결승 1차전에서 갈비뼈를 좀 다치는 바람에 이제 출국 당일날 박주호 선수로 이제 좀 교체가 됐는데 뭐 좀 두 선수 모두 사실 지금 현재 벤투에서 주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. 중앙 수비 같은 경우에는 김영권 선수랑 김민재 선수가 지금 많이 뛰고 있고요. 그리고 왼쪽 측면 수비수도 김진수 선수가 좀 요즘에 경쟁에서 조금 앞서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일단 뭐 따지고 보면 홍철 선수가 좀 빠진 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. 그 홍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A매치에서 종종 크로스로 이 어시스트도 많이 올린 선수인데 이번 원정에 빠지게 된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박주호 선수가 워낙 좀 경험이 많은 선수라 박주호 선수가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베스트 11을 예상한다면 벤투 감독이 이 변화를 주는 걸 좀 뭐랄까 변화에 굉장히 소극적인 지도자거든요. 이 가장 최근 열린 북한 평양 원정에 나왔던 베스트 11에서 뭐 많이 바뀌면 한두 명 정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황의조와 손흥민이 최전방을 맡고 이선에서는 이재성, 황인범, 나상호 뭐 이틀이 좀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.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.
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기대해 보거나 아니면 또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나요? 이번 경기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선수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4년 전 레바논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그 대표팀에 있었던 권창훈 선수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, 최근에 소속팀인 프라이부르크에도 좀 입지가 좋지가 않아요. 어떻게 보면 이번 벤투가 좀 권창훈 선수한테는 좀 힐링 캠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, 또 한 명 선수 꼽자면 손흥민 선수인데 뭐 다들 기대도 많이 하실 것 같고, 대표팀 합류하기 전에 연속골도 넣었고, 그 손흥민 선수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경기가 86번째 A매치 출전인데 중동 원정을 가서 A매치에서 득점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. 세계 강호들과도 좀 대결해서 득점을 많이 한 선수인데, 이번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도 좀 골에 욕심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이번 경기의 예상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예상은 사실 하기가 좀 힘든 게, 레바논이 말 그대로 좀 복병이기 때문에 좀 예상을 하기 힘들고, 또 하나는 벤투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좀 속 시원한 경기를 한 적이 없어요. 이 좀 초반부터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다가 좀 안 풀리다 보면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부담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, 그리고 원정이라는 부담감도 있고요. 저는 뭐 예상으로는 뭐 한 2대0 승리? 조심스럽게, 아주 조심스럽게 원정에서 조금 약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해봅니다. 2대0 승리. 네,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! 지금까지 뉴스 서울의 강냉이었습니다.